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최근엔 도의회 동의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행정통합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행정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역사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균 전라남도 의회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 전공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통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나눠보죠, 교수님. 예. 이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지, 왜 추진되는 건지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뭐 분야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언급하고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한 이 의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값도 비싸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청년들이 집 가질 꿈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고요. 또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또 노령화가 심해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 문제는 특히 전남이 심하죠. 0.32 정도인데 이 값이 낮을수록 나쁜 겁니다. 노령화가 심하다는 의미인데 전남이 전국에서 최하위 17개 시도 중에 17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 안에서도 20개 정도의 시군이 그 위험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양, 순천 정도만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조금 안정권에 있고 나머지는 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5국 3특이라는 걸 지금 이제 들고 나왔죠. 네. 5국 3특이라는 것은 지금은 서울이라는 1국 체제인 셈인데 서울로만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을 전국에 한 5개 정도 집중된 곳을 만들어 보자. 이게 5국의 개념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전남을 합쳐가지고 인구가 그러면 한 320만 명 될 텐데 이것을 이 집중된 곳으로 좀 키우면 그래서 수도권 서울 말고도 다른 지역도 좀 집중화된 지역이 있으면 도시로서 좀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시와 도의 통합을 이제 유도하고 있고 그래도 광주 전남이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보겠다고 나선 것인데 저는 어쨌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유효한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됐고 지난 4일에는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주민 투표를 대신하는 거라 의미가 큰데 도의회 공식적인 입장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그다음에 설치하거나 나누고 합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난 4일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도에서 제출한 우리 통합안에 대한 청취의 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찬성 의견으로 했다는 부분을 절차에 따라 찬성 의견을 했다는 부분을 밝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국회 발의에서 특별법 법안이 발의됐을 때 반영되지 못한 그런 안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부대 의견으로 달아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달아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에 지금 빠져 있는 핵심 현안이나 항목들을 추가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반영된 부분을 12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추려서 지난 2월 5일 국회 행안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국회 행안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주요 쟁점 사항은 저희들이 주청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법안에는 주청사 문제를 정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특별법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지금 통합 이후에 대한 주청사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 예상하고요. 또 하나는 명칭 부분인데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 명칭을 쓰되 약칭으로는 광주 특별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있는데 왜 약칭을 써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정 규모의 배분 기준, 이런 부분을 함께 제가 12가지를 일일이 시간상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법령에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통합 사실상 이제 확정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데 네. 이제 시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행정통합이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건가, 또 실제로 뭐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걸 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아무래도 그 예전에 뭐 그 여수의 그저 삼시 통합, 예, 삼려 통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강조됐던 게 이제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은 지하철도 있고 시내버스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대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지역에도 지하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하철을 만들려면 그것을 누가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광주와 전남의 인구가 이제 320만이면 쓰레기 처리장도 뭐 이 양쪽을 통합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뭐 곳곳에 몇 군데만 둔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겁니다. 또 광역교통망을 갖추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상수원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광역시라서 이 광주광역시라서 전남의 뭐 화순이라든지 이런 데와 교통연계망도 여러 가지 비용 처리 문제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이익이 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쉽게 우리가 생활에서의 예로 생각하면 인접한 아파트가 큰 대단지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통합 관리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크게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아파트 간의 울타리를 없애면 이 소통도 조금 더 원활해서 그러면 안 들어오던 시내버스도 들어오게 할 수도 있겠고 또 입점을 꺼려하던 뭐 세탁소 같은 것도 이 인구가 많으니까 들어와라. 뭐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마 똑같이 이 시도 간의 통합에도 그런 우리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치면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약간 좀 집적된 데에 따른 또 그 이득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소멸 위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래도 타겟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들이 기재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1년에 5조 원씩 4년 동안 20조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먼저 재정 지원에 따른 활용 원칙이 명확히 좀 명시화돼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활용의 기준이 명확히 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 인센티브 규모보다는 배분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 구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령에 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된
도농 통합형 도시입니다. 2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배분 기준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4년간 5조 원씩에서 20조를 준다 그랬는데 그럼 4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또 의회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북권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더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이나 지자체는 뭐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두루뭉술한 약속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걸 제도적으로 또는 명시화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좀 고민하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튜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명시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은 전남의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축으로서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같이 재정 배분을 하는데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령에는 담겨 있습니다.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우리 여기 동부청사, 무안청사, 강주청사. 그럼 이 부분도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요 세부적으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경제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의 중심답게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행정구역이 전남, 광주 전체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예. 거기에 따른 뭐 부작용 이런 것도 우려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이제 두 개의 이 광역정부가 하나의 광역정부로 이제 합쳐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광주광역시청은 그동안 자치구들을 이제 같이 끼고 있어서 그렇죠. 자치구가 하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광역시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역시청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그걸 이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정부의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광주는 여전히 그러면 광역시청의 일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시청 그러니까 특별시청이 시군을 상대로는 또 그런 일을 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능의 이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게 광역시 안에 있던 자치구는 여전히 그냥 시내권인 것이고 시군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래서 시군까지 특별시청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서 이걸 적절하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광주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부산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자치구들도 있고 또 기장군이라는 군도 그렇죠. 갖고 있는 광역시죠. 이제 그런 사례를 좀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에서 이제 의장님께서 또 우리 20조 원의 통합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교부금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배분이 돼야 될 것이고, 전남 동부권은 사실은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이 지역이 면적으로는 그렇게 전남에서 차지한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88%를 이쪽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 제조업의 거의 전부가 이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까지 감안한 그런 광역 정부의 기능 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통합이 되면 인구나 인프라가 도시권에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먼저 행정통합의 취지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특별시 내 지역 균형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명시화가 돼야 됩니다. 법령에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역을 지금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이런 부분을 다핵 구조로 지금 분리를 해서 그 특성에 맞게 배분에 대한 부분, 개정에 대한 배분,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배분, 역할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우선 과제로 재정이 좀 집중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번에 특별 법안에 구청도 시군구 자치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특별 법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구청도 이제 앞으로는 직접 담당해서 제가 그렇게 되면 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군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군의 재정은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20개 시군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지역이고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참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행정통합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산업 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역 경제 또 일자리 등 여러 부분과 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이 산업적 측면에서 동부권의 역할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예, 이제 우리 전남 동부권은 잘 아시겠지만 화학, 여수의 화학 그리고 광양의 철강 이 두 가지가 중심축입니다. 그동안 이 두 가지 산업은 IMF 때도 아주 꿋꿋하게 잘 지켜왔고 별 문제 없이 잘 지켜왔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 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도 이제 차세대 산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인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전환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화학 쪽에서는 지금 뭐 이제 청정수소라든지 이런 분야가 지금 이제 새로 이 전환할 만한 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또 철강 쪽에서는 소재와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지금 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가 지금 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그 시도를 해야 될 것인데 광주에는 마침 이제 AI가 지금 많이 이 센터도 생겼고 또 기업들도 꽤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그 AI 관련 이 기반이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적으로 보면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광주의 AI라는 그 스마트화 기법들이 전남의 이 지역의 그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꽤 있다. 지난번에 현대에서 그 로봇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그렇죠. 예,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기술들이 우리 지역의 그 산업 전환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허브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산업적 측면에서 동부권의 역할을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동부권과 광주권은 경쟁 관계가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관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잘 또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은 전남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지역 내 총 생산의 약 한
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이 우리 동부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철강 산업이랄지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중국발 뭐 가인 공급, 그다음에 미국발 간세 폭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침체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을 하루빨리 좀 타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산업에 대한 대전환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또 신산업에 대한 육성도 시급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랄지 수소 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좀 거점 지역으로 좀 선정이 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방금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R&D 같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특화해서 강주권에서는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가 좀 역할을 분담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 통합시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뭐 철강 석유화학 산업 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침체가 뭐 당장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존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이나 산업 재편 요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아마 이기가 당분간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한 번 주고 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신산업,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에 대한 그런 역할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철강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가 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남은. 예,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 법령에도 좀 제도화시켜서 명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기존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좀 명문화할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저도 그 김태균 의장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이 주력 산업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산업은 꼭 법에 정말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시도 통합이라는 게 여러 차례 시도가 되어 왔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그걸 성과를 못 거둬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광주 전남은 이번에 이제 두 단체장께서 꽤 그래도 결단을 하신 셈이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또 다른 지역에서도 5급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잘해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점에서 그걸 좀 보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산업이라는 게 이제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여수에 화학단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이것을 육지로 다시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공해 가지고 다시 수출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해안가로 갖고 나와야 되는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바로 항구에다 바로 공장을 짓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산업은 어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 반도체 같은 것은 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원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이퍼를 만드는 원료는 모래거든요. 모래는 뭐 어디를 가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료가 중요하지 않고 그 외의 여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도입하는 기계는 기계 하나에 5천억입니다. 예, 뭐 노광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기계, 그다음에 고급 인력 이런 것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우리도 통합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좀 끌어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자원 확보 문제, 그다음에 전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력 확보 면에서는 이제 그 서부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수자원 면에서는 동부권이 전적으로 더 유리하고 수자원을 끌어오기가 조금 더 어려운 일이니까 수자원이 입지한 이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두고 전기를 끌어오는 것은 그렇게 또 뭐 이 가까운 거리인 셈니까 서부권의 전기를 동부권으로 끌어와서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됐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남 동부권은 따뜻하기도 하고 또 비교적 좋은 정주 환경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산업이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반도체에도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용인이나 평택에 아주 삼성전자와 SK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기업이 그 투자한 걸 보니까 한 5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규모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것의 후공정 정도를 충분히 이쪽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패키징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그 NVIDIA 얘기하면서 그 HBM 네. 반도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나 서부권 같은 경우를 보면 그쪽은 이제 AI나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이런 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동부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행정통합이 되면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쪽으로 신산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 제도적으로 이거 동부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산업이면 신산업, 기존의 산업이면 기존의 산업 이런 부분이 반드시 명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선언적 의미는 아무 이거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특별법에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사업이 어떤 부분에 어디 송부권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서부권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도 그런데 뭐 물풍모입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바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로 해서 서부권으로 많이 가는데 동북도 풍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서부권을 그렇게 아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따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대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 SK, 현대, LG요. 그럼 이러면 이분들에게 투자를 유치를 종용을 하려면은 당근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좀 우리 전남에다가 동부권에다가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제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또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규모의 대규모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합의회에서도 좀 상시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배분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구조를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신산업을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 뭐 2차 그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겨냥해가지고
저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특별히 이쪽을 고려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문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부권에 비해서 이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동부권입니다. 서부권은 영산강의 수질이 아주 나쁘고 아까 첨단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질을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순천의 그 뭐 상사댐에서 오는 물은 또 굉장히 그 수온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냉각수로는 아주 또 이 적격인 그런 이 수자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그 대기업들이 대통령에게 약속하기를 300조 원 정도를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게 지금 그 중에 270조 원입니다. 그러면 270조 원 중에서 우리가 좀 이쪽에 좀 끌어올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결국은 기업들은 그래도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질 수밖에 없겠고 정부가 그걸 관건할 수는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주요 산업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동의 가치, 질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 이 지역이 그렇게 뭐랄까 노사 분규가 많이 있던 데도 아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충분히 우리가 적당한 여건만 갖춰지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쉽게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 그 매년 오기로 돼 있는 5조 원이라는 그 새로운 교부세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자체들 예산을 전부 다 합쳐서 보니까 작년에 36조 원이더라고요. 전체 합쳐서 36조 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5조 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규모라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 지난번에 총리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5조 원을 가지고 SOC 투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SOC 투자는 우리가 따로 해줄 것이니까 5조 원은 순수하게 다른 데 목적으로 써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이 320만 명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저는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 광주권, 그다음에 또 서부권, 동부권 이렇게 3개의 중권역 정도로 해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좀 밀집해서 육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막연은 합니다만은 좀 그런 구상은 해봤습니다. 네. 이 교통 인프라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광주와 서부권은 가깝고 동부권은 광주나 서부권하고 멀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뭐 전라선은 아직 고속화도 안 돼 있고 이런 측면인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통합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동부권을 하나의 생활 산업권으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역 도로망과 철도망 이런 부분을 좀 인프라를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발휘될 수 있는 손과 발휘될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이런 부분, 노선에 대한 부분, 요금에 대한 부분, 환승 절차랄지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좀 일어나다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부권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문제 한번 짚어보면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 지역에 좀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국회 발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국립통합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발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전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통합특별법에 명시화가 돼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의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속해 있는 순천대학교의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처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그거는 우리가 다 확답을 준 상태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법률 안에 특정 대학의 명칭을 넣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통합 때문에 혹시 그것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의 그 대학병원을 별도로 따로 두기로 했다는 점은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들이 좀 명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주청사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의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이 주청사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동부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청사를 좀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주청사 문제는 벌써 지금부터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약간 좀 감정의 골이 쌓이고 있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려할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표되기 전에 이 부분은 빨리 이 부분 주청사 부분도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5국 3특 제조를 하는 부분은 균형 발전 차원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청사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과 우리가 또 행정의 효율성도 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균형성, 상징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주청사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고 우리 삼청사 부분은 또 법령에 우리 발의 과정에서 동부청사를 제일 먼저 썼어요. 동부청사, 무안청사, 강주청사. 근데 먼저 쓴다고 해서 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제 중심의 청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청사 문제. 이제 청사 문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저는 뭐 무엇보다도 우리 전남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잘 수호해온 지역으로 우리가 자부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거 역시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남의 민주주의도 좀 잘 이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꼭 이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도 통합을 하고 또 지방 분권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결정해라. 자율적으로. 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 통합이 완성된 이후에 그것이 정말 어느 쪽으로 이 주청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런다 보면 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 또 산업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결국은 지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남 동부권이 결코 그렇게 불리한 입장은 아닐 것이다. 민주적으로만 결정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통합특별시장이 선출이 되면 그 시장은 권한이 워낙 막강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예, 이제 약간 정치 쪽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지방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특별시장은 굉장히 막강한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견제 장치로서 의회 권력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현재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만들면 그다음에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기만 하죠. 그런데 미국은 예산 편성권을 미국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그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뽑힌 사람들,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가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되는 장치들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부처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보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던데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담당 부처에 가서 사정을 해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낸 세금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런 점이 우리가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이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지방의회한테 예산 편성에 상당한 권한을 주는 이런 시도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은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거나 뭐 증액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 수요가 있다는 걸 국회나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영하는 장치가 없는데 그런 장치를 좀 만들면 그러면 이 막강한 이 특별시장의 권력을 좀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의 원래 개념에 좀 더 다가가는 뭐 전남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민주주의가 우리의 수호자인 셈인데 그런 점에서도 좀 앞장서 보면 어떨까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의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거의 지금 권한 강화, 우리가 자율성 보장이라는 부분이 지방의회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의회 쪽에는 인사권만 지금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권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기차게 지방의회법을 만들어 달라, 제정을 해달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법은 때문 지방의회법이 하루 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행정통합과 동북권 발전 전략 주제로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교수님. 네. 예. 이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이 돼서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주의 혁신 도시를 제가 보고 많이 느낀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통합 시청을 새로운 지역에 만들겠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정말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좀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장님. 예,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도심 팽창은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팽창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잘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동북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 특히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북권에는 모든 경제 산업의 틀이 우리 동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남중권 중심, 동북권 중심의 경제축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북권은 경쟁력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균 전라남도 의회 의장,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 현안을 법안에 반영시키고 또 동북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전략도 신속하게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